화려한 연예계의 꿈이 항상 박수갈채와 스포트라이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때 반짝이던 스타들이 스스로 무대를 걷어차고 가장 저급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돈을 벌기 위해 연예계를 떠나는 것이다. 실력도 인내심도 부족했던 이들은 결국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헐값에 팔아넘겼다. 화려한 연예계를 떠나 유흥업계로 전향한 여성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보이는 한서희입니다. 한서희는 연습생으로 활동했으나 결국 데뷔에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계 곳곳에 넓은 인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가 재력가와 유명 연예인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멤버십 클럽 템프로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관심이 더욱 증폭된 것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이름은 빅뱅의 탑, 아이콘의 비아이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들과 연루된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저력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심지어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 역시 그녀와 관련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한서희는 연예계의 판도라의 상자로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습생 시절 그녀는 여러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으며 실제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템프로에서 단 3시간 근무하고 200만 원을 손에 쥐면서 연예계보다 더 빠르고 손쉬운 길을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과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순수하고 열정적이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4위는 장미인혜입니다. 대표작은 없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만큼은 최상위권에 속했던 장미인혜는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며 자신의 SNS에 올라온 스폰서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등 단호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노현동에 위치한 이른바 템프로 업소에 출근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장미인혜는 매일 출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어 예약이 쉽지 않은 인물로 알려졌으며 업소 관계자는 그녀가 배우로서의 자부심을 유지하며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술자리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는 강하게 반박하며 해당 보도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계 내부 관계자들은 일부 여자 연예인들이 템프로에서 일하는 사례가 드물지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며 이들이 일반 접대 여성들과는 달리 특정 손님에게만 초대되는 특별 손님 형태로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미인혜가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손님만 상대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인혜는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를 상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사건 발생 후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로 고소 절차가 진행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위는 최영아입니다.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던 최영아는 배우 김선호 사건과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 이른바 3대1 논란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재력 있는 시댁으로부터 사실상 강제 이혼을 당한 뒤 거짓 폭로 논란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이는 제주도에 마련된 오피스텔과 생활비를 지원해준 스폰서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건이 그녀를 둘러싼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수 이재훈과 함께한 술자리 동영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친목 모임으로 밝혀졌지만 이를 본 스폰서는 분노했습니다. 최영아가 남성 연예인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점에 실망한 스폰서는 그녀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끊기면서 최영아는 결국 화류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40대에 접어들기 직전인 그녀는 멤버십 업소인 템프로에서 활동하기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지만 빼어난 외모와 방송 경력을 활용해 부산의 한 업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발음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발휘하며 단연 돋보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가수 하루입니다. 하루는 뛰어난 춤 실력과 매력적인 비주얼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논란으로 연예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잠시 유흥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는 한국인 7명, 중국인 1명, 일본인 1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그중 하루는 일본 볼룸댄스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이색 경력을 자랑하며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그녀는 연습생 기간을 단 4개월 만에 마치고 데뷔한 뒤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춤선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일본의 한 유흥업소 SNS 계정에 접대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게시되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사쿠라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6년간 K-팝 아이돌로 활동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아이돌 활동 당시 사진과 생일이 네이처의 하루와 일치하면서 사칭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해당 인물이 하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3개월 후 하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댄스 스튜디오 설립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유흥업계에 몸담게 되었다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속했던 걸그룹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채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뷔 5년 만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근무했던 장소는 접촉 없이 대화만 나누는 건전한 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위는 한나경입니다. 한나경은 단순히 유흥업계 출신이라는 오해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이 경력을 발판 삼아 화류계로 진출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녀는 성형외과 시술 결과를 영화 전망 좋은 집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며 주목받았지만 그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청룡영화제와 관련된 논란이 있은 후였습니다. 그 이후 다른 영화에서도 성형미를 부각하며 출연했으나 대중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졌고 제작사들 또한 그녀와의 작업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나경은 부산으로 내려가 활동을 이어갔으며 그곳에서 2차는 나가지 않는 아가씨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활동 중 한 사업가와 인연을 맺었고 2차는 거절하지만 스폰서는 받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사업가는 이 핑계로 출장 명목을 만들어 매달 부산을 방문했으며 아내와 한나경 사이를 오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아내는 머지않아 남편의 출장 후 가져온 쇼핑백에서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샤워 후 그의 등에 남아있던 손톱 자국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곧 확신으로 바뀌었고 어느 날 밤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3차례 걸려온 데 이어 다음 날 임신 초음파 사진 2장이 전송되며 모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한나경이었고 이로 인해 아내와 한나경 간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을 고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키고자 했던 사업가의 아내는 한나경이 보낸 결혼은 끝났어요 라는 문구와 함께 자존심을 짓밟는 메시지를 보고 결국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소송 중 한나경은 사업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4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사업가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나경의 행적이 알려지며 고객들은 더 이상 그녀를 찾지 않았고 일할 수 있는 업소들 역시 모두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한나경은 쉽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를 응원하며 별풍선을 보내주는 팬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자신의 갑질을 폭로한 남성에게 조폭을 동원해 철저하게 보복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로 지목된 진아림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 결과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조폭과의 연계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야수 같은 조폭들에게도 사랑은 있기 마련이라 조폭과 여배우의 사랑은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도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동안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조폭 두목과 사랑에 빠졌던 여자 연예인 T.O.P.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위는 백창주입니다. 2003년 영화 여고괴 담삼의 주연으로 발탁되며 주목받았던 송지효는 다소 아쉬운 연기력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지만
영화 색즉시공이와 쌍화점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화제가 되었고 2010년 그녀의 인생작이라 할 수 있는 런닝맨의 고정 멤버가 되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2년 그녀의 소속사인 CGS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백창주와의 미래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교제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백창주는 과거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이었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 젊은 시절 오비파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그룹 터보의 김종국과 김정남 등의 후일담에서 논란이 되었던 스타뮤직은 전형적인 조폭과 연계된 레이블이었는데 소속사 대표였던 조폭 출신 권승식과 로드 매니저였던 백창주는 사소한 문제로도 김종국을 수시로 지하실로 끌고 가서 폭행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탈퇴를 막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죠. 김종국이 허리디스크로 인해 현역 복무 대신 공익 근무를 하게 된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당시 소속사 대표와 로드 매니저인 백창주에게 당한 폭행이 매우 심각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연예계에서 악명 높은 내공을 쌓은 백창주는 이후 권상우의 매니저를 맡은 후 권상우가 소속사를 옮기려 하자 사생활 문제를 빌미로 협박하여 2년간 전속계약을 강제로 맺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속 연예인들에게 악명이 높았던 인물이기에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백창주와 결별을 선택한 송지효가 그동안 정말 백창주와 진심으로 교제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끌려다녔던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3위는 배상윤입니다. 윤미래의 탈퇴 후 제시를 영입하며 재도약을 시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6집에서 새롭게 합류한 멤버가 바로 브라운이 정양아였습니다. 정양아는 소속사 대표이자 프로듀서인 정연준과 2년간 교제하며 결혼설이 돌았으나 곧 결별을 발표하고 연예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잠적하던 그녀는 몇 년 후 배상윤의 해외 도피 과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강남 한복판에서 조직 간 다툼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팔레스 호텔 사건의 주범이었으며 당시 난초파를 이끌고 이후 신영광파의 부두목까지 올라 건달 세계에서 악명을 떨친 인물이었습니다. 그 후 하얏트 호텔과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며 자산 규모 4조 원대의 KH그룹 회장에 올랐습니다.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인 조명박물관 관장 구한나와의 결혼 생활 중에도 업타운의 정양아와 내연 관계를 이어갔으며 2022년 정양아가 미국에서 딸을 출산하자 그녀를 두 번째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졸지에 동서를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아내는 필룩스라는 조명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자리를 차지하며 나쁘지 않은 조건을 받아들였고 배상윤은 첫 번째 아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 회장은 4천억 원대 배임과 6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다시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서 정양아는 독수공방은 물론 첫 번째 부인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 회장은 해외 도피 중임에도 베트남으로 정양아와 어린 딸을 불러 호화 요트 파티를 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었으나 이 사건으로 다시 수사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배상윤은 제3국으로 재차 도피하게 됩니다. 현재 정양아는 출국 금지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2위는 강종윤입니다.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데뷔한 박민영은 발랄한 이미지와 흠잡을 데 없는 미모로 단숨에 로코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성형 전 사진이 유출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성형 전 사진 유출은 그녀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혔던 더 큰 사건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빗썸 회장으로 불렸던 강종현과의 관계였습니다. 열애설이 터지자마자 속전속결로 결별을 발표한 박민영은 이후 금전 관계가 드러나며 스폰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강종현은 빗썸의 숨겨진 회장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자본력으로 성남 마피아파를 장악했고 조직 내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조폭이 이제는 의리가 아닌 돈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강종현이 재력으로 조직을 장악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도 없죠. 이런 강종현의 빗썸 사태로 인해 박민영이 그에게서 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녀의 친언니가
그의 회사에 사회이사로 등록된 것이 알려지면서 둘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영은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종효는 박민영에게 준 것이 생일 선물로 샤넬백 하나뿐이라며 자신의 기사는 상관없지만 박민영만은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진정한 사랑꾼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조 센언니 캐릭터인 이휘양과 전국구 주먹으로 악명 높았던 김두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8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휘양은 1982년에 전국구 주먹 김두조와 결혼했습니다. 조폭과 결혼했다는 색안경 낀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두조는 결혼 후 개과천선을 하여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휘양의 영향으로 김두조는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이후에는 헬스장과 체육관을 운영하며 정당한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평생 모은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문화유물을 대학에 기증하는 등 많은 선행을 펼쳤고 아내 이휘양의 평판도 높아졌습니다. 김두조의 영향으로 유퉁 역시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두조는 결혼 후 아내와의 금슬도 좋았고 작은 사건 하나 없이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폐암으로 인해 향년 64세로 세상을 떠났고 생전에는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고 사후 49제가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조폭과 여배우의 사랑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는 정병아입니다. 1980년 MBC 신인 가수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영화는 숨겨진 아이가 있다는 소문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며 대중에게서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불후의 명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빅히트를 치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불화로 이혼의 아픔까지 겪으며 다시 굴곡진 인생을 걷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그녀에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신20세기파의 부두목 정병아였습니다. 영화 친구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보스 역할의 눈칼 자국이라는 캐릭터가 바로 정병아를 모티브로 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과거 조폭 생활을 하며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던 그는 그 시절을 회고하며 반성했고 이영화를 만나면서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화를 만나면서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고 결국 이영화가 내걸었던 결혼 조건인 신학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야수와 같았던 조폭을 전도사의 길로 인도한 것은 오로지 사랑의 힘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당신이 돈이 넘쳐나는 재벌 회장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평소 갖고 싶었던 자동차와 수영장이 딸린 집, 온몸을 휘감고도 남아도는 명품이라면 만족하실까요? 몇몇 재벌 회장님들은 그것만으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좋아요. 를 꾹 누르시는 동안 여자라면 환장했던 재벌 회장님과 그들이 사랑했던 여자 연예인 티오피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위는 서미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몇 살 차이가 나시나요? 재벌과 불륜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와 서미경은 무려 38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커플입니다. 제1회 미스 롯데 선발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며 롯데와 인연을 맺은 당시 서미경의 나이는 13세였고 신격호 회장은 이때부터 그녀를 눈여겨보다가 그녀가 성인이 된 직후인 1981년 서미경을 일본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한창 인기가 오르던 그녀의 갑작스러운 일본행은 스폰서 의혹을 불러일으켰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루머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1983년 서미경이 딸 신유미를 출산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서미경은 처음에는 딸인 신유미를 자신의 여동생으로 호적에 올렸다가 5년이 지난 1988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격호 회장의 호적에 신유미를 입적시키며 롯데 회장의 첩이라는 공식 명칭을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격호에게는 일본 유력 가문의 딸인 시게미스 하스코라는 본처가 있었기 때문에 서미경은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한 채 수십 년간 은둔하며 오로지 왕 회장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성기 시절 한국의 오드리 헵번으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미모를 소유했던 만큼 신격호 회장은 본처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중 5일은 서미경과의 뜨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2006년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밝혀진 그녀의 재산입니다. 롯데시네마 수도권 지점에 팝콘 등 간식거리를 도맡고 있는 유기개발과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식당을 관리하는 유언실업의 실소유주가 서미경이었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율이 6.8%로 총수 일가 중 가장 높아서 왕자의 난 당시 신동주와 신동빈의 지분을 모두 합쳐도 서미경의 지분보다 낮다는 점에서 신격호 회장이 서미경을 얼마나 예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그녀의 재산은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톱스타의 삶과 1조 원의 첩 생활 중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위는 이코코입니다. 걸그룹 블레이디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던 이코코는 블레이디 해체 후 코코솔이라는 2인조 여성 듀오를 결성하며 야심차게 제도약을 해보려 했지만 이 역시 여러분이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하리만큼 폭망해버리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쿨 과정까지 밟았을 정도의 재원이었던 이코코는 어린이 영어 교육 채널 진행자와 연예 프로 리포터 등 다방면의 활동을 펼치기도 했지만 정작 그녀의 매력을 알아주는 사람은 이재환 회장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재환 회장은 CJ 어재현 회장의 친동생으로 그룹 계열사인 CJ 파워캐스트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재산홀딩스 회장으로 있는 말 그대로 로열 패밀리인데요. 암암리에 소문나 있던 여성 편력이 비서 재용 과정에서 드러나며 망신살이 뻗쳤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면접 자리에서 남자친구랑 몇 년 됐는지, 남자친구랑은 집에서 만나는지, 머리를 뒤로 묶어보라고 시키거나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업무와 무관한 질문과 각종 요구를 해서 비서 지원자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고, 채용에서 비서 일을 시작하게 된 후부터는 노골적으로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를 종용했으며 채용에 불합격했던 일부 지원자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주면 자기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라는 등의 천박한 말도 서슴지 않았던 어르신이 바로 이재환입니다. 그런 그가 픽한 게 바로 이코코였는데요. 콘텐츠 유통과 제작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CJ 파워캐스트의 회장이었던 어재환은 계열사 대표를 통해 이코코의 연예계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약속받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어코코는 CJ 계열 제작 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환 회장과 이코코가 나눈 사적인 문자까지 공개되면서 언론은 탐욕스러운 노인과 권력의 맛에 취해버린 젊은 여성이 스폰 관계 여부에 집중했지만 이코코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재환 회장과는 자신의 어머니 친구 소개로 식사를 한번 했을 뿐이고 어르신이 개인적인 카톡을 보내오니까 예의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한두 번 단변을 해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주고받은 스폰 관계였는지 일방적인 노인의 짝사랑이었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지만 그간 어재환 회장이 저질렀던 각종 논란과 사건을 본다면 이코코의 해명어 좀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위는 장은영입니다.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과 2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하게 된 배인순이 3~5년 만에 부르는 커피 한 잔이라는 에세이를 발간하며 그간 소문으로만 쉬쉬하며 전해지던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문란했던 사생활을 폭로해버렸는데요. 당시 내노라 하던 어배우, 탤런트, 가수들과 거리낌 없이 불륜을 저질러왔던 최 회장과 욕정의 대상어 됐던 여자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비화가 공개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배인수는 자신과 최원석의 이혼 뒤에는 KBS 아나운서였던 장은영이 있었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최원석 회장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던 장은영은 배인순과의 이혼 후 자신과 재혼하기를 종용하던 끝에 결국 자신의 바람대로 최 회장을 쟁취해냈다는 거였습니다. 인델리안 아나운서답게 첩이 아닌 본처 자리를 꿰차면서 늘 공식 석상에 최원석 회장과 함께했던 장은영 아나운서는 12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최 회장과 함이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과 함께 재혼을 발표하며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원석 회장과는 12년간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재혼남과는 최 회장과 이혼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생겼다는 사실이죠. 1위는 김경희입니다. 1950년대 여느 재벌가 부럽지 않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배우 김경희는 대입을 앞두고 재미삼아 응시했던 방송사 탤런트 시험에 합격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걷게 되는데요. 당시 20살 꽃띠였던 그녀가 57살이었던 현대 정주영 회장 눈에 들어왔고 이내 정주영 회장의 적극적인 대시로 혼담에 이르기까지 됐는데 놀라운 점은 이 결혼이 사실상의 사기 결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주영 회장은 이미 부인과 자녀가 있던 유부남인 상태였지만 유부남이란 사실을 김경의 모녀에게 숨긴 채 결혼 승낙을 받은 것이었고 정주영의 본처와 자식들 역시 당연히 모르는 상태였던 거죠. 비밀스럽게 치러진 결혼은 별도의 결혼식 없이 정주영 회장의 부모 묘소를 함께 찾아 인사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초라한 결혼식을 올린 김경희는 수년이 지나서야 TV를 통해 정주영 회장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자신이 그간 첩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우 자의반 타의반으로 미국행을 택한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과의 사이에서 2명의 딸을 갖게 됐지만 평소 검소화를 실천하고 있는 정주영 회장이 한 달 생활비로 고작 $1,000만을 송금해주는 바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후 김경희와 정주영 회장의 관계가 들어지는 것은 경제적 지원 문제가 아닌 두 딸의 호적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정주영 회장이 혼외자의 등장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이 되면 네가 원하는 건 모두 다 해주겠다고 했고 대선에 실패하고 2001년 타계할 때까지도 호적에 두 딸을 올려주지 않았던 건데요. 이에 김경희는 정주영 회장의 타계 어우 친자 소송을 진행했고 두 딸이 친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속권이 인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 총 100억 원가량을 상속할 수 있게 됩니다. 김경희의 친모가 중요해준 700억 원에 현대가로부터 받은 1호 5억 원까지 총 8호 5억 원의 자산가가 된 김경희는 불행히도 몇 년이 되지 않아 각종 사기꾼들에 의해 빈털터리가 되었고 현재는 정주영 회장의 재산날에 찾아가면 직원들에게조차 무시당하며 남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그녀에게 그럴 자격이 있나 싶네요.